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위터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임금을 줄이고 해고하기 쉽게 해야 경제가 산다라는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팔다리에 들어가는 혈액과 영양분을 줄여야 건강해진다는 말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심장 부근에만 피가 도는 사람은 괴물이거나 사실상 죽은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지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사라진다. 그렇다고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답은 아니죠. 질 낮은 일자리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심어줄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안도 할 수 없어서 못 낳는 것입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 거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오늘은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찰에 출두하게 한 대한불교 조계종, 자승총무원장과 도법 화쟁위원장의 두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이번에 광을 참 많이 팔았지요. 자승 스님이 경찰의 조계사 진입이 시도되자 지난 수요일 낮 5시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요. 이것은 경찰과 조율을 거친 것이다. 도법 화쟁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을 돕는 듯한 모습, 외부에 알려진 인상 아닙니까? 그런데 도법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3차례에 걸쳐서 나갈 것을 강제하고 겁박했다는 주장입니다. 조계사에 있는 동안 한상균 위원장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최초로 공개할 텐데요. 평신도로서 불교 개혁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바른불교 제가 모임의 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오늘 저녁에 녹음한 종교인문 팟캐스트 쇼 개불기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공식으로 나오진 않은 얘기입니다만 민노총 내부에선 최소한 12월 말일까지 아니면 그 국회 거기에서 처리된 16일까지만 좀 보호해달라.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경찰이 그렇게 불법 강제 구인을 오후에 시도했을 때 네. 오전에 나온 성명이 있어요. 네. 조계사가 아주 멋진 성명을 냅니다. 네. 야, 이거 어떻게 종교적 성지에 네. 공권력이 들어오냐. 우린 결사적으로 막겠다 이렇게 했어요. 어.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했죠.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거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쓰면서 인내하고 우린 대화를 하고 갈등 해소를 하며 이 험난하고 고된 길을 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열망 속에서 화쟁을 하겠습니다. 이런 막 하면서 길게 기다려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결을 위해서. 그런데 바로 그 위에 한 위원장은 신속히 결정을 해서 나가주십시오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상황이 화쟁위원회가 개입해서 전혀 타협이 안 이루어진 시점인데 한 위원장이 나가라고 하는 게 이미 거기 쓰여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 전에 그 전날 밤 3번이나 찾아가서 나가라고 종용했던 거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들어서. 그러나 이 외부적으로 보면 이 종교 시설에 이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멋진 이 성명서를 내고 또 얼핏 잘 읽어보지 않으면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우리 뭐 기다려주는구나 이러지만 앞뒤가 안 맞는 써가면서 자신들의 본심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그 성명서 나오고 바로 오후에 이 경찰이 강제 구인하겠다고 등장을 해서 쇼를 벌이고 그러자 이제 종무원들과 이 스님들이 나와서 막 또 이제 막 막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속아서 진심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나 쇼를 부리다 갑자기 자승이 신의 한 수를 탁 듭니다. 그리고 경찰도 멋지고 이 총무원도 멋지고 민노총은 사기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서 네. 한상균 너 나가라 이렇게 한 사람이 도법 스님이었습니까? 그 성명서 나오기 전엔 주로 도법 스님이 갔었죠. 3번 나가라고 한 걸 전에 들었습니다. 소리치고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까? 좀 뭐 거의 그런 걸 그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분위기로. 예, 그래서 뭐 예. 그리고 경찰이 불법 강제 구인 시도한 이후에 예.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조계사의 예. 그 소임을 맡는 예. 부주지라든지 주지라든지 이런 스님들이 예. 좀 또 이제 압박을 한 건데 그래서 그 하루 연기하고 그때 내부에서 온 연락에 의하면 좀 나 있는 즉 그 얘기는 고위급 스님들이 와서 계속 뭐 상스러운 말과 더불어 예. 그 인간적인 수모까지 주고 있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한상균 위원장에게. 네. 또 하나가 뭘 또 여쭙고 싶냐면은 네. 자승하고 네. 경찰하고 사전에 이렇게 진입 혹은 출두 네. 이것과 관련해서 그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겁니까? 네, 그럼요. 저는 그 절묘하게 5시에 그 신의 한 수는 당연히 사전 교감이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왜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느냐 하는 건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그 재가 단체들이 예. 물론 뭐 약간 진보적인 재가 단체들이 그날 저녁 그 경찰이 강제 구인하겠다는 예. 그날 저녁 7시부터 예. 이제 시국법회를 열기로 했었습니다. 예. 동체 대비 시국법회라고. 예. 그래서 이제 재가 단체 다 모여가지고 예. 그것도 이제 그 법회를 모여서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정되자 재가 단체들이 모이는구나. 그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이 나오는가 하는 시점에 갑자기 들어온 거죠. 자승하고 도법은 왜 이렇게 나올까요? 혹시 정권의 뜻에 맞춰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많죠. 혹시 저 행여나 돈. 그리고 뭐 과거 그 구린 거 이런 거 들출까봐. 그렇죠. 그리고 신변보호. 다시 말해서 그런 구린 것들을 철저하게 커버해줘. 만약에 비방 노선을 걸었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차동호 꼴이 그냥 나는. 파김치가 되고 갈갈이 찢어지는 인생이에요. 네. 야, 서울신문 제목 참 멋지네요. 공권력 투입 찰나 불법의 마지막 호소. 경찰 한 발 물러섰다. 바로 그거예요. 자승의 신의 한 수. 이 역시. 아름다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회에 고통받고 힘없는 중생의 눈물을 닦는 거거든요. 그다음 그 화쟁, 갈등 구조 안에서 화쟁위원회가 들어가서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내야 화쟁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쌍용 사태, 한전중업 사태, 제주도 강정마을 대표적인 것만 봐도요. 뭐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쟁이가 들어가서 그런 결론이 도출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마무리된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거는 그냥 국회에 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가서 하세요. 국회 가서 여야가 합의됩니까? 안 되지. 실제적으로 이 약자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어떤 결론을 하나도 도출하지 못한 채 가가지고 조용하게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 평화롭다. 갈등을 해소했다. 그 이야기는 강자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킨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이거는. 진짜 화쟁이 되려면은 제3의 안을 내놓던가 그럼요. 여러 사람들의 이런 의견들 가운데 이런 네. 화쟁 속에서 가장 부처님의 뜻과 맞는 가장 불법의 뜻과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고통에 있는 네. 사람들을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죠. 그쪽으로 온 힘을 다 쏟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대충 봉합만 하고 봉합만 얼버무리고 하고, 그리고 화쟁위원회 찰칵하면 뿌이자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꼭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 화쟁위원회가 그런 뭐 여러 사회 현안에 개입됐을 적에 좀 반신반의했어요. 왜 저렇게 좋은 결론을 못 내리고 저러고 있나?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알지만, 그리고 화쟁위원회라고 들이대긴 하지만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집단 간의 전문적 배경이 깔려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스님들이 그렇게 알 수는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쟁의 뜻은 알지만 무능해서 적당히 그 정도로 하면서 내가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약자들의 눈물은 뭐건 자신들의 그 명성을 높이고 그 스포트라이트만 받기 위한 위선이거나. 근데 이번에 조계사는 지금까지 좀 밖의 일이었는데 조계사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은 위선이라는 결론을 제가 내린 겁니다. 쇼 개블릭 방송 전체 내용은 돌아오는 12월 13일 월요일 아침 10시 지식 라디오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에도 비하남없이 일요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일요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3주 연속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 일요일 아침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당내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을 거부하면서 혁신전당대회를 제안했고, 문재인 대표가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한 뒤인 지난주 일요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듭 혁신연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묻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어서 돌아오는 일요일 회견에서는 탈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됩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은 비주류의 문재인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서 결국 혁신안, 즉 현역 국회의원 20%를 탈락시키는 방안을 거부하고 그것을 흔들겠다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재성 본부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당내 상황은 무한 반복되는 궤도와도 같습니다. 다 해봤던 정치적 행위입니다. 12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우리는 개파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자기 개파에서 당대표를 배출하던, 배출을 못했던, 선거를 앞두고 끊임없이 쟁투하면 나눠먹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사이에 지쳤습니다. 지지자도 지쳤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정당, 우리 야당의 징표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또 갈등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고 되풀이 되었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봉합으로 마무리된다면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애초의 의지는
또 무색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본령은 혁신입니다. 국민들과 지지자는 가슴만 치고 있고 야당은 더 한심해지고 있습니다. 봉합으로 가는 길을 반대합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 우리는 늘 봉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졌습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당대표가 돼도 이 뿌리 깊은 계파 갈등 속에서 싸우고 쟁투하고 하면은 국민과 지지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었어도 그 과정에서는 봉합의 길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단호히 거부해야 될 길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혁신도 결국은 봉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혁신을 하자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만든 혁신 안에 더 많은 혁신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길이라면 함께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의 길을 택하면 저는 문재인 대표하고도 단호하게 길을 달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응답해 보십시오. 혁신위의 평가위의 20% 탈락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를 해야 혁신의 최소한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진 의원 15명이 문재인 대표 사퇴 뒤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최재성 본부장은 재신임 정국에서 중재했던 게 중진들이었다. 중재는 성공했고 따라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도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다. 앞으로 흔들기 안 하겠다는 약속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 흔들기를 시작했을 때 침묵하더니 이제는 문재인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무런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그만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국갤럽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공동 선두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9명에게 총 8사람의 이름을 제시하고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동률인 15%로 공동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15%까지 나타난 것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와 공동 선두를 차지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반년 만의 일이고요.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3%포인트 급등했고 김무성 대표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3위는 12%의 박원순 서울시장, 4위는 10%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안철수 의원을 앞섰으며 호남에서는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 순이었습니다. 친박계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결국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이기는 공천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전략공천을 주장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요. 조원진 부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는 여러 가지 공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공천, 전략공천, 중간 결선 투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공천은 결국 이기는 공천입니다. 이기는 공천이 우선돼야 된다. 과거에 새누리당, 과거에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야당이 가지지 못한 이기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기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거를 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강용석 전 의원이 서울 용산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은 비박계 진영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죠.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권 핵심부가 지명도가 높은 강용석 전 의원을 용산에 투입하기로 입장 정리를 했다면서 강용석 전 의원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총선 때 서울 마포울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됐지만 의원 시절에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당에서 제명된 뒤 19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역을 옮겨서 출마하기로 했다. 어느 지역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 실시했고 다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용석이 출마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짜 박원순 서울시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네북 박원순입니다. 동네북이라고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버림받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아시죠? 그분 지역구가 서울 용산인데 이 서울 용산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용석 전 의원을 출마시킬 모양입니다. 이 소식 접하셨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저한테 아들 병역 문제로 그동안 줄기차게 마타도어를 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1억 100원을 내라고 했어요. 1억이나 내고 그 다음에 출마를 하든지 말든지 그게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막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마타도 이런 파문을 겪더니 국회의원직 내려놓습니다. 또 출마했다 낙선합니다. 그러다가 썰전이니 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뜹니다. 그리고는 불륜설에 휘말리더니 또 방송을 다 그만둬요. 근데 이마저도 유명세의 도구로 활용하더군요. 그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하고 텔레비전에 같이 출연하면서 또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강용석 행태, 또 이런 강용석을 쓰는 방송사의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남들이 불륜한다고 저 박원순까지 여자를 따로 둔다. 부인하고 별거한다. 이런 소문을 자꾸 내는데요. 이거 정말 제가 서울시민의 막중한 사명감을 지고 일하는데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저희 방송은요, 솔직한 게 핵심입니다. 박 시장님. 속에 응어리진 거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다 풀어보세요. 욕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그래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정말 시민의 그 품위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장이 욕을 하게 되면 저 또 후가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적나라한 말씀입니다. 좋아요. 씨발 이런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그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댓글 부대를 가동했다는 설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강남특별자치구를 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분리시켜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넷 기사에 박원순 시장님을 비방하고 신현희 구청장을 띄우는 이런 독설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일을 계기로 서울시민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서울시민의 양심과 품격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해 보세요. 서울 시민이 저 또 개같은 쓰레기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업무 시간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댓글을 다는 이건 정말 시발단이 부활한 게 아닌가. 시발. 강남구에서는 보니까 2명에서 3명 정도가 개인적인 일탈을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절대 아니죠. 2명에서 3명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11명입니다. 게다가 팀장까지 가세한 것이 확인됐어요. 게다가 업무 시간 아닙니까? 그동안의 해명이 전부 맞는다면 팀장과 대다수 팀원이 업무 시간에 단체로 조직적으로 개인적 일탈을 했다는 건데 서울 시민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강남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엄중한 사적 감정을 뺀 그런 업무 감사를 진행해야지요. 그리고 강남만의 서울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현희 구청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신현희 구청장은 토론하자, 대화하자 이러면서 민주주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커피 한 잔에 토론을 즐기는 여자로 살다가 밤에는 댓글을 다는 반전 있는 여자였던 거죠. 그게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강남구청장 스타일인가 봅니다. 자, 시장이 구청장한테 어떻게 징계를 때리거나 그러긴 쉽지 않죠?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잘 뽑아주셔야 한다. 엉뚱하게 뽑으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상황 좀 얘기해보죠. 제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문안박연대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는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 안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애로 해주시고요. 하여간 그쪽이나 이쪽이나 아수라파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안철수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까?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은 춥습니다. 그리고 정치 정말 어렵지요. 정말 잘합니다. 무수한 사기와 배신이 난무하는 곳 아닙니까? 하지만 그 자리까지 가려면 이런 것은 통과 의례로 생각하고 또 잘 통과하는 게 유능한 정치인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이러스 없애듯 이것저것 없애는 게 정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분열, 갈등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화합하고 포용하는 거, 그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안 대표님, 돌아오십시오. 어이구, 갑자기 감동 모드입니까? 그분이 저한테 양보하셨지 않습니까? 양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공화국 논평.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추락과 와해를 오매불망 기원하시며 마음속으로는 굿도 하셨을 박근혜 동지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비주류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황교안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문재인을 흔들고 또 흔들어서 도저히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 끝내 당권을 가로채야 하는데 도리어 문재인의 맷집만 강하게 해주면서 문재인을 대선주자 지지율 1위로 만들어준 무능을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의 의지다. 특히 지난 대선 때부터 문재인 흔들기에 나섰던 중진과 비주류의 배후인 김한길은 문재인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했지만 역효과만 났을 뿐이다. 황교안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즉각 재개해서 성완종과 밥을 먹은 김한길을 탈탈 털어서 무능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와 참담한 말로를 부르는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어설프게 문재인을 공격한 새정치연합 내의 중진과 비주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다시 시작해서 저 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가 무엇인지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황교안은 이처럼 국회에도 노동개혁을 입법화해서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떵떵거리며 지랄하지 못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파견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승진과 월급 인상의 혜택을 안 주듯 야당에 가입한 국회의원에게는 절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국회보직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벌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대로 세습하는 금수저가 이어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순환 출자와 내부 거래가 가능한 문어발식 선단 경영 회사처럼 운영되는 진정한 자유시장 국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낮 예상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고 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여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오늘 단독 보도 관계로 다소 늦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